네, 이제 월요일 마감 준비해 보겠습니다. 마감 공략주 만나보는 파이널 카드인데요. 오늘은 강호진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진단부터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분들께서는 정말 혼란 그 자체일 것 같은데 시장이 급락이잖아요. 네. 2월은 1월과 다른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요, 이제 단발성으로 좀 충격이 과도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미선물이 좀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장중에 결국에는 미선물이 좀 확대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미국발 영향이 지금 국내 증시에 계속적으로 좀 충격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서 이제 케빈 호 씨가 지명이 됐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매파적인 성향을 좀 보였었던 그런 인물이다 보니까 지금 선제적으로 먼저 증시가 좀 반영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유도했었던 압박을 했었던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자, 그런데 굳이 매파적인 인물을 좀 골랐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러한 변화가 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시장은 원자재, 금운동부터 시작해서 가스까지도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위험자산으로도 조금은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그리고 굉장히 좀 빠르고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이런 충격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좀 단발성으로 좀 과도하게 나타났으니까 일단은 안정화를 조금 기다려보자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빠르게 지금 진입을 해야 되나 빠져야 되나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하루 이틀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안타까운 점은 이제 수급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게 학습 효과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개인이 코스피에서 5조 원이 넘게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런 수치는 사실 처음 봅니다. 현물을 지금 5조 원을 산다라는 게 지금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너무 빠르게 좀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일 이제 미증시가 반등에 성공하지 못한다라면 또 한 번의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좀 대응하려고 하기보다는 조금은 이런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의 펀더멘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회복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추세 자체가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을 바꿀 만큼의 오늘 이슈는 아니라고 봐주셨습니다. 좀 과도한 하락이라고 풀어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 주신 거고 오늘 개인들이 엄청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공격적으로 살지 팔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좀 더 관망으로 지켜보자라는 답을 주신 겁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를 골라볼 시간인데 오늘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락이어서요. 이럴 때의 특징주는 어디가 될까요? 네, 역시나 좀 주도 섹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쪽이 최근에 좀 강했는데, 자, 오늘 사실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비교적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요. 지금은 결국에는 동반 4%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결국에 수급이 다시 한번 돌아온다라고 한다면은 특히나 코스닥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2차 전지 쪽이 좀 강한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에코프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오늘 장중에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어요, 에코프로는. 그렇죠.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잘 버텨낸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깐 수급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수급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좀 집중적으로 좀 매수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지금 2시 20분 기준으로 한 34,000주 정도의 순매도를 좀 보여주긴 했는데 이 정도면은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 들어왔던 거 대비해서. 그래서 여전히 좀 메이저의 수급들의 이탈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융투자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이게 최근에 ETF 자금이 이제 들어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돈이 쏠렸다라는 거는
팩트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자금들의 흐름으로 인해서 비교적 더 강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좀 보여지고, 그다음에 지금 연기금 이렇게 중장기적인 성향을 보이는 기금 자금도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밑에서 어느 정도 받쳐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2차 전지에 조금 집중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장주인 또 에코프로 BM도 같이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최근 들어왔었던 물량 대비해서는 그다지 많은 양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수급 주체가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군들에 쏠려 있었다는 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수 반등이 나올 때는 동반 상승이 나와야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 반등, V자 반등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시총 상위 종목군들, 특히 2차 전지를 빼놓지 말고 보자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도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오늘 또 이제 소디움 배터리죠. 그러니까 나트륨 배터리와 관련된 이슈가 또 나오게 됐는데, 네. 이런 애경 케미칼 같은 종목들도 장중에 20%대의 급등을 좀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시장에서 그만큼 배터리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움직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들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 반등이 나올 때는 2차 전지를 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 주셨고, 확실히 오늘 에코프로가 물론 지금 자리에서는 약세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오전장에서는 7%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도 오늘 장에서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기관의 매수가 정말 꾸준하게 들어오는 에코프로 확인되고 있고요. 2차 전지단, 전고체 배터리까지 우리 계속해서 팔로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호진 전문가의 종목 AS 가볼까요? 이녹스 첨단 소재 들고 왔는데, 이녹스 첨단 소재 우리 1월 26일자로 받았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된 거죠. 수익이 30% 넘어가서요. 지금 어떤 전략 챙겨볼까요? 네, 사실 오늘 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일단은 수익 실현을 조금 안내를 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렸었던 게 이녹스 첨단 소재, 지금 실적도 뒷받침이 되는데 주가는 바닥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순환매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 정확히 좀 적중을 했고, 게다가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핫한 우주항공과 관련되기도 했죠. 그래서 스페이스 X에 또 우주항공 관련된 소재를 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3년 연속 공급을 하게 되면서 확실하게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X 상장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우주항공주들 그를 따라서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이제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또 이녹스 리튬이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로 묶이네요, 그럼. 그렇죠. 그래서 2차 전지 요즘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리튬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좀 맞물리면서 특히나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 수산화 리튬 양산 본격화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실적에도 기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적을 잠깐 한번 보고 가야 되는데,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도 꾸준하게 흑자를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드라마틱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다시 주가로 돌아오게 되면은 이전 주가 우리가 진입한 시점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은 여전히 바닥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핫한 우주항공, 그다음에 2차 전지 모두가 지금 맞물려 있는 그런 기업인데 주가는 바닥에 있다. 실적이 나빴던 것도 아닌데 바닥에 있다라면은 무조건 들어가야겠죠, 이런 종목들은. 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딱 맞아 떨어지면서 지금 30% 넘게 급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장에서 사실 21%의 상승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위로가 될 만한 그런 종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PBR도 뭐 1.3배 수준? 그 당시에는 이제 퍼가 한 7배 수준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저렴한 이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심지어 반도체 에도 묶여요? 네, 반도체 소재도 같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차전지, 반도체, 우주항공. 최근 핫한 재료는 다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눌림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여전히 진입이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좀 가야 될지 혹은 재진입 시점은 어디가 될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하단에 QR코드 아마 나올 겁니다. 그쪽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녹스 첨단 소재와 같은 이런 저평가 종목군들 또다시 발굴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시장이 왜 이러한 흐름을 좀 보여주는지, 왜 이렇게 충격을 받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다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미리 들어와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로 우리 30% 이상의 수익을 단숨에 냈습니다. 오늘장에서 이렇게 시장이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20%가량 급등 나왔었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수익을 챙긴 자리입니다만 눌렸을 때 또 한 번 진입 가능하다는 평가 주셨습니다. 여전히 저평가가 되어 있고 팔색조 같은 종목이네요. 반도체, 2차전지, 우주항공까지도 맞물리는 실적주 궁금하시다면 우리 강호진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그 매수 적기를 함께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2월 들어와서 시장의 난이도가 급상승한 듯 하죠. 혼자 대응하시기가 너무나 힘드실 것 같은데요. 좀 마음 편하게 대응하시려면 우리 강호진 전문가를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의 공략주를 이제 받아볼 시간인데 3시 10분 넘어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어떤 종목 공략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장에서는 좀 쉴까요? 저는 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래도 이제 첫 방인 만큼 사실 선물 빈손으로 오기는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다날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서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주도 섹터들이 좀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단발성으로 좀 혹은 테마성을 좀 띠는 그런 종목을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전부터 가상화폐와 관련된 그런 움직임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왔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이제 다날이 이전에 페이코인이라든지 네. 이런 그러니까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업들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 발의를 하겠다. 그것도 언제? 이제 설 연휴 전에 발의를 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정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재료가 반드시 나올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대기 자금들이 꽤나 많이 생겼을 거예요. 왜냐? 지금 반도체든 2차전지든 이런 굵직한 섹터에서 자금들이 좀 많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쉬고 있는 자금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재료 하나 툭 던져준다라고 한다면은 그쪽으로 굉장히 좀 강하게 쏠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깐 차트를 한번 좀 보게 되면은 제주은행 차트를 잠깐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역시나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기업으로서 이렇게 급등세를 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20%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좀 맞물려서 지금 한 차례 좀 쉬어가고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날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자, 그리고 사실 국내 결제사들이 몇 개가 있지만 네. 실제로 이 가상자산을 통해서 결제한 회사는 지금 다날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페이코인이라는 코인을 발행을 했고 실제로 그 코인을 유통까지 시켰었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전에 버거킹에서 이 페이코인으로 실제 결제를 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담당을 했었던 게 좀 다날이기 때문에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 이런 법안이라든지 혹은 실제 발행과 점점 이제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모멘텀을 좀 받아줄 수 있겠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날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 이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발행부터 정말 유통까지 전 과정을 다 담당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다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 발의와 함께 맞물리면서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큰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고점을 찍고 이렇게 깊게 조정을 받았어요. 고점 대비해서 한 40% 정도의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7,000원 부근에서 계속적인 횡보를 보이면서 바닥을 다져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런 이후에
또다시 이 스테이블 코인 재료를 삼아서 급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한 차례 상한가도 달성을 했었고, 자, 그 다음날 갭 상승을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이때 보시면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거래량이 크게 발생한 이후로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역시나 조정이 나오고 있죠. 즉, 들어왔었던 물량이 빠져나가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물량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대량 거래량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과 맞춰서 재료가 공개가 되면서 거래량 급증과 함께 또 한 번의 2차 시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이 완전히 안정화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종가 매수를 바로 들어가시기보다는 적어도 내일 이 9,000원 라인을 지금 보시면은 지금 4거래일 연속 지지받는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도 이 가격대를 좀 유지를 해주는지 1차적으로 먼저 확인하시고, 만약에 지지가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적어도 11선, 지금 대략적으로 한 8,600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지지해주는지 확인하고 진입하는 것을 조금 더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참고해 주시고, 충분히 지금 눌림목 자리로는 매력적입니다. 거래량 줄면서 지금 단봉으로 단기 저점을 잡아가려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자, 1차 목표가는 상방으로 일단은 11,000원 구간 잡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재료 삼아서 오르게 되면은 단기 고점은 한번 뚫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상한가도 보여줬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한 차례 큰 급등을 한번 기대해 주시고, 만약에 11,000원 구간 돌파했다. 그런데 장중 차익이 나와도 11,000원 구간을 버텨준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들고 가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대응은 역시나 공개방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하단으로는 8,3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준봉, 상한가봉이죠. 상한가봉에서 한 3분의 1 정도 밀린 가격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오더라도 물량이 다 쏟아지지 않는 한 이 정도는 버텨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료가 완전히 소멸되기 전까지는 움직임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로 단알 받았습니다. 목표가를 11,000원으로 받았고 손절가 8,300원이니까 여러분 체크해 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고, 참고로 오늘 공격적인 접근보다는 일단은 좀 지켜보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강호진 전문가의 정보방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대응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최근에는 NHN KCP로 수익을 주시기도 했었는데 같은 섹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NHN KCP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잘 갔어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지금 7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차익을 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눌려있는 단알을 같이 한번 순환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이런 재료가 나오면은 사실 NHN KCP도 대장 역할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멘텀 플레이가 필요하다. 지금 나올 재료가 있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네. 계속 한번 같이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수익 잘 주고 계십니다. NHN KCP로 단기간에 수익 70%를 가져가고 있는 자리인데요. 단알도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동시호가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오늘 특징 섹터 하나씩 짚어볼 텐데, 채팅창에서 아무래도 반도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듯합니다. 우리 뚜뚜두비님도 삼성전자 팔까요? 이런 질문도 주셨거든요. 오늘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우리에게 좀 큰 충격을 안겨줬다 보니 삼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저는 아직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매도할 구간은 아니다? 네,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무래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사실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과 같은 하락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팔아야 되는 시점인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아직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역시나 이제 실적입니다. 네. 그래서 실적이 워낙에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AI 거품론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이전부터 지금 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혹은 서비스와 관련돼서 단 한 번이라도 지금 실적이 나는 걸 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오픈 AI라든지. 아니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만 그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흑자가 나왔었던 건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제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AI와 관련돼서 뭐 실적이 좀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실제로 지금 소프트웨어 쪽 측면에서 실적이 안 나온다라고 해서 정말 빅테크 기업들이 이 AI에 대한 투자를 그만둘까를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는 있지만 이 투자가 아예 멈출 거라고 생각은 절대 안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메모리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기엔 조금 이르다. 그래서 왜냐면 지금 스토리지 기업들 보면은 지금 시간에라도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샌디스크라든지. 샌디스크 1년 동안 뭐 1,400% 넘게 올랐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계속적으로 밀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 뭔가 가이던스가 꺾이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오늘 어쩔 수 없이 좀 차익이 나왔었던 부분인데, 자, 오늘 아까 수급 말씀드렸죠. 지금 외국인이 3조 원 넘게 팔고 기관이 2조 원 넘게 팔게 되면서 지금 보기 힘든 숫자를 보여줬거든요. 네. 자, 근데 이 수급들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면, 자, 시장 안정화가 조금 되면서 수급이 돌아온다라고 생각하면 어디로 들어올까요? 결국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 보고 좀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여태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관련돼서 좀 포모를 느끼셨던 분들이라면은 이 눌림을 통해서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자, 일단은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뭐 삼성전자는 11선, SK하이닉스는 5일선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장중에 밀리다 보니까 그 점은 깼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21선 남겨두고 있는데 사실 뭐 이격이 그렇게 크게 벌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21선까지 뭐 대략 2%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21선 한번 지켜보시고 여기서 못 지킨다. 그리고 오늘 본장에서 미증 씨가 하락한 채로 마감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하루 정도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신규 진입을 할 때 지금 아까 제가 걱정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오늘 5조 원이 들어왔잖아요. 네. 이게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오늘 바로 들어왔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현금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바로 동참하기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 적어도 장중 저점 정도는 확인하고 네. 접근하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오늘 일단 팔아야 될까라는 질문에는 저희가 노라는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 주신 거고 21선을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 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매수에 나서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또 참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좀 더 확인을 해보면서 천천히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동시효과 특징 섹터 이제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전문가님 어떤 섹터 볼까요, 오늘? 네, 오늘 뭐 추가적으로 방산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하나 시스템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미사일 추가 수주가 나오게 되면서 강세를 좀 보였는데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동조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 방산주들 같은 경우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이게 단순히 뭐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발생을 했는데 이런 단기 모멘텀으로 갈 만한 섹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눌림이 크게 나와준다라면은 접근할 수 있는 게 이제 방산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시장이 계속적으로 뭐 눌린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끌어올리거나 결국에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시장 상승에 대한 두려움이 뭔가요? 지금 거품이 낀 게 아닌가?
혹은 실적이 안 나왔는데 지금 성장성만 보고 이만큼 올라갔는데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실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섹터들을 하나둘씩 좀 모아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방산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이러한 굵직한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깊게 눌리면 눌릴수록 모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거는 매도할 종목이 아니다. 네. 그래서 뭐 손절가 10만 원, 사실 그러니까 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본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전히 좀 그러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딱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18만 원 이하로 오면 언제든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또 반등이 계속적으로 나와줬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좀 본다면은 눌림은 언제나 재매수 관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산과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은 여전히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지금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또 특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글로벌 경찰 역할은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은 미국은 지금 뭐 2촌저국까지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여튼 글로벌적으로 이제 방산비를 증액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수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방산과 조선 관련해서는 오히려 눌렸을 때 모아가는 구간이 가능한 섹터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딱 한 섹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서 제약바이오 말씀을 주셨는데 제약바이오가 오늘도 뭐 부진합니다만 최근에 주춤 했었잖아요. 계속해서 악재성 뉴스들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우리 2월에 어떤 포지션 취해볼까요? 네, 일단은 조금 투심이 회복되는 거를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선택지가 지금 많다라는 게 또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외에도 지금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그 외에도 좀 신흥 테마인 뭐 우주항공, 로봇 이런 것들이 지금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제약바이오가 아니어도 지수를 끌어올리거나 혹은 추가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알테오젠과 뭐 ABL 바이오 이렇게 연달아서 악재가 좀 터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진정되는 것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단기적으로 좀 투심이 좀 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신뢰도부터 뭔가 한 차례 회복을 하고 다시 한번 진입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대응하시기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역시나 하단 QR코드 타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뭐 제약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이런 굵직한 섹터들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 진입하면 될지 이런 것들 다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미리 들어와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도 말씀 주셨는데 최근에 악재성 뉴스가 좀 많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알테오젠과 ABL 바이오의 주가 급락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지 못한 채 흘러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앞으로도 살펴보도록 하겠고, 자, 전문가님, 이 QR코드 타고 들어오면 정보방으로 연결되잖아요. 네. 이 안에서 많은 이야기 주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하단서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66만 원대부터 계속 여전히 저평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수익 극대화를 계속적으로 하실 수 있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오가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 최근에 30% 수익 봤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공개방에서 다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게 된다면은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 급락장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어지러움을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해소시켜 드릴 수 있게끔 자료들, 내용들 올려드릴 테니까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2월부터 시장의 분위기가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어떠한 전략이 가장 유효하고 유리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우리 강호진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2월의 전략들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호진 전문가와는 오늘 여기서 또 인사해 볼게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